자, 지난 시간에 질문 받았던 이어서 70쪽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70쪽에서 482번이 좀 자주 나오는 지수 부분에서도 자주 나오고 지수 부분에서도 잘 나왔고 로그에서 또 나오는 형태가 되겠는데 특징이 뭐냐 봤더니 이 방정식에 로그가 있기 때문에 로그 방정식이죠. 특징을 봤더니 반복되는 모양이 딱 나왔어. 그럼 치환이겠지 무조건. 근데 이때 주의할 점. 이 방정식에서의 두근 알파와 베타는 이 방정식의 변수는 x니까 x는 알파와 베타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치환을 했을 때는 그는 거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누구를 치환할 거냐 봤더니 이거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지?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곱셈이니까 로그 2의 4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암산으로 2 플러스 로그 2의 x 정도는 이렇게 딱 써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고 요 놈에서 보면 로그 2의 4니까 2에다가 로그 2의 x제곱인데 앞으로 튕겨나가면 2 곱하기 로그 2의 x.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넘길게요. 는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괜찮죠? 다른 학생들도 지금 이해되고 계실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누가 반복되고 있어? 로그 2x. 그 첫 스타트는 로그 2x를 저는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2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2 플러스 2t 마이너스 2는 0과 같다 이렇게 딱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식정리 좀 하고 갈게. 자, 이거 하니까 4t 4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빼기 2는 0.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4t. 자, 정리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은 0과 같다 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냐?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써야 됩니다. 어떻게 쓰죠, 선생님? 이미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 알파 베타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알파 베타를 치환하는 이 식 x자리에다가 대입한 것이 t의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t의 근은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라고 이렇게 딱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자, 근이 이건데 요 놈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요거 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써야 된다고요. 여기 써야 돼. 그럼 쓰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하지 않겠어요? 근과 계수 관계요. 요렇게 하나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쓸 거고요.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6. 우리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할 거라고. 근데 선생님 물어보고 있는 걸 보니까 로그 2의 알파면 좋았겠는데 로그 알파의 2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 이 둘이를 바꾸는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걸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제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바꾸자고. 밑변환 공식을 쓰면 로그 2의 알파 분의 1로 바뀝니다. 제곱. 이놈도 마찬가지로 로그 2 베타 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릴 거라고. 이 물어보고 있는 요놈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제곱 하는 거니까 계속 이게 나오니까 불편하잖아. 자, 이거 저는 잠깐 치환을 할게요. 요 놈을 A라고 할게. 요 놈을 B라고 할게. 그럼 얘는 여기는 A라고 하면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이제 통분해 가야겠죠. 그럼 통분하면 A제곱, B제곱이 될 것이고, 얘 이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B제곱 더하기 A제곱인데,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요거 많이 해봤잖아.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가 되니까, 자, 여기 제곱하고 16, 여기다 제곱하고 하니까 플러스 12가 돼서, 분자는 얼마? 28. 요 놈은 AB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 마이너스 6이니까 제곱하면 36.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9분의 7이 나오나요? 9분의 7? 제가 계산 실수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면 된다. 이런 게 제가 지금 로그 파트에서만 푸는 게 아니고 지수 파트에서도 풀었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셀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나와봤자 20개 나올 건데 그 20개 중에 로그가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나올 확률들이 대부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은 얘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중요한 문제를 못 풀면 그 문제가 된다. 자, 못 풀 수 있지만 못 푸는 것도 설명드리면서 알아가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꼭 이 처음 방학 특강할 때, 방학 이거 할 때 좀 자기 걸로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푼다라는 건 누구한테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형 15번은 아마 제가 별표 치라고 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특히나 제가 중요한 유형들은 별표를 치라고 하는데 그 유형들은 좀 마스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저는 488번과 89번으로 가서 두 문제를 마저 설명하면서 방정식 문제풀이 해볼게요. 부등식이구나. 부등식. 자, 너무 중요합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 문제는 무조건 중요한 게 해석이거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x범위를 설정하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막 식으로만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래프가 나오면 식으로만 푸는 친구들은 못 푼다고 이거. 자, 봐봐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프가 나오면 절대 쫄지 말고요. 오히려 빨리 풀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풀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할게. 선생님, y는 fx 함수가 있고요. 이겁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 이렇게 생겨먹은 두 함수의 이렇게 생겨먹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줘버리니까 fx 막 이렇게 줘버리니까 이 뭐지라고 승엽씨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식은 요 그래프의 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프구나. 얘는 이미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밑을 똑같이 하려고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하고요. 이 마이너스는 튕겨나갔더니 여기까지가 딱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뒤에는 로그 3은 반대로 넘기면 이제 왼쪽은 로그 3의 fx만 남았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딱 정리가 될 거라고.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괜찮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 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딱 다시. 선생님, 이거 보면서 3의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보냈는데 마이너스야. 넘기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주의할 점.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주의할 점은 뭐라 그랬지? 문제를 풀기 전에 뭐부터 하라 그랬어? 뭐부터 체크하라 그랬어? 뭐부터 체크하라 그랬습니까? 진수부터 체크 안 하면 실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지. fx가 0보다 크다 범위에 또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범위에 x범위를 먼저 설정하자고요. 먼저 이 fx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0은 여기서 x축을 말하잖아. x축보다 위에 있는 것의 무슨 범위? x범위. 그럼 이거 얼마인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6까지가 되는 거고 얘는 넘어갔더니 x는 5보다는 작다가 딱 나오거든. 자,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딱 된 겁니다. 자,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여기서부터. 그럼 이거 혹시나 내가 정답을 구하면 반드시 얘하고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을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거겠죠. 이제 그래프를 보는 거야. fx 그래프가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항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선생님, 이때 이 그래프보다 뭐 한 거요? 만나거나 위에 있는 거요. 만나거나 위에 있는 거요. 그게 어디지? 라고 봤더니 만나는 지점은 여기고 위에 있는 지점은 여기네. 얘가 여기가 위에 있는 거. 그것에 대한 x범위가 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요놈에 대한 해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내가 정답을 쓸 때는 얘하고의 최종적인 공통범위 쓰셔야 돼요. 썼더니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가 돼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수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만 하면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얼마냐? 9라고 이렇게 딱 써주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게끔 잘 만들어진 문제인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그런 문제였고, 그래서 로그 부등식에서 아주 대표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설명 들으면서 핵심 포인트를 잘 짚되, 내가 평상시 문제를 풀 때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든지 실수했던 범위들이 있으면 다시 체크하시고 그 부분 좀 잘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방금 이 문제보다는 더 위에 게 훨씬 더 좋은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잘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한번 더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마도 설명 들었다고 해서 본인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만큼 뭔가 확실한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없냐? 오늘은 진짜 이 개년들이 다들 어디 갔나? 오늘 다 어디 간 거야? 아파서 뭐든 놀러 가거나 일찍 가는 애들이 많구나. 나도 가고 싶네. 나도 시골 내려가고 싶다. 지금. 저는 내일까지 수업하고 일요일 아침이요. 야, 금요일부터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다들?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입니다. 역시 로그 부등식이니까 뭐부터? 진수부터 따지자. 이게 항상 습관이야. 근데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데요, 선생님. 얘네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왜?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자체는 0 또는 양수인데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X는 0 빼려고 했는데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다 성립하는 거라 얘만 따지면 되겠어요. 얘가 0보다 크다는 X범위가 어떤 범위? 이 범위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범위 안에서 정수개수가 2개 되는 거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3x 더하기 3은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방향 바뀌지 않아서 x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넘어갔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k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난 여기서 이제 찾을 거야. 요 놈에 대해서 정수가 몇 개? 정수가 몇 개? 2개가 되도록 하는 K범위를 설정할 거라고. 이때부터가 이제 어려운 거라고. 이게 사실 고1 때부터 나왔던 건데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이 정수가 2개가 돼야 되는데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범위 내에서 2개가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면은 얘는 요 그래프 그려야 돼요. 참고로 요 그래프에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의 위치는 어딜까요? 대칭축의 위치가 어딜까? 얼마? 대칭축의 위치 얼마? X는 얼마? 2분의 얼마? 3이 바로 대칭축이면 이게 대칭축이야.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블록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큼지막하게 너무 조그맣게 하면 안 되고요. 정수계수 파악할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0, 1, 2, 3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4까지 딱 표시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왜 마이너스 1을 표시했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만 나타나야 돼. 정수는. 그러니까 왼쪽에서 막 나타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자, 작거나 같다라는 건 아래쪽에 있는 X범위가 해가 되는 겁니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에 대한 X범위. 자, 근데 축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죠. 축이 어디냐면 여기야. 자, 여기가 X는 얼마인 거야? 2분의 3인 지점이야. 그럼 선생님, 아래쪽에 있으면서의 정수 범위가 이렇게 될 때는 어딘가를 봤더니 여기가 되면 되더라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둘이를 포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야 요 놈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X범위는 여기가 되면서요. 그러면 정수는 2개가 되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쪽에서 만족하는 거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그래프가요. 선생님 이렇게 돼 있다면요. 이렇게 돼버리면 몇 개가 있는 거냐? 정수가. 4개가 있으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빨간 선의 형태일 건데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건 범위는 있지만 이 범위 안에 정수는 하나도 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더라도 같다가 돼 있으니까 요 범위 안에 정수는 여전히 1과 2 2개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렇게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왜요? 선생님 범위는 지금 작거나 같다 얘기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면 실제로 0하고 3이 포함되면서 4개가 이건 안 되고 얘는 되는 거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봤더니 이러면 되는 거네. 그래프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는 뭐 하면 될까?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돼. 그럼 빨간 선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선생님 여기서 식을 확인해 봤더니 이걸 fx라고 한다면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위로 가야 돼 무조건. 근데 같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요. 동시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자 작거나 같거나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위로 올라가면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뭐 해도 된다? 같아도 된다. 여기 지나가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분을 해석 내리는 게 어렵다는 거지. 이런 문제들은. 설명을 해도 이 부분이 왜 저렇게 썼는지 그냥 받아 적기만 한 친구는 의미가 없어요. 왜 선생님이 저렇게 해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프가 지금처럼 빨간색이 되면 무조건 2개인데 그러면 여기를 대도 2개 되는지 봤더니 돼. 근데 여기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0일 때 위로 가면 그래프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1일 때 그래프가 작다가 되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무조건 얘네들 포함하고 있는 거 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0, 0 집어넣으니까 k 빼기 3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미안해. 0보다 작다. 큰일 나. 0보다 크다. 자, 여러분요. 2를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k 빼기 3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범위는 k가 3보다는 크다. 자, 이거는 정리하니까 k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니까 3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문제의 범위가 된다라고 푸는 건데 보셨다시피 로그 부등식은 요거밖에 없어요. 로그 부등식은 여기밖에 없는데 마지막 정답 찾는 건 다 뭘로 푸는 겁니까? 고1 때 했던 2차 부등식이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래프상에서의 조건을 확인하면서 이동시키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2번 보고 3번 보고 하잖아?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 풀 때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야. 지수방정식에서 지수방정식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서로 호환, 마지막 정답 구하는 과정은 로그든 지수든 다 똑같은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또 몇 페이지, 여기서 질문 더 혹시 밑에 있어요? 몇 번인가요? 마지막 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거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질문이 있었다고 하니까 요거 그래요. 요것도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라 주의점을 잘 보시고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어떨 때가 여러분들이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수하는 확률이 높은데 진수 조건 따지면서 가는 거라. 먼저 첫 번째 이 부등식이 진수는 얘잖아, 그지? 그러면서 또 이 로그의 진수는 얘니까 이건 2개를 따져야 돼요. 먼저 진수 조건인 로그 2x가 0보다 크면서 동시에 이 x도 0보다 커야 돼요. 이 로그 입장에서는 진수는 얘니까. 로그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자 잘 보세요. 로그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여기서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 0보다 크다가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0은 로그 2의 1이니까 첫 번째 거는 1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거는 0보다 크다인데 이 둘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x는 1보다 크다가 먼저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 푸는 거야. 로그 부등식. 이제 로그 부등식 푸는 거야. 이제 로그 부등식 푸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로그 5에 로그 2의 x가 있고요. 자, 이거 1은 누구랑 똑같은 거야? 로그 5의 5입니다.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들끼리 비교할 때 안 바뀌어요. 그대로. 근데 그냥 5는 밑이 2인 로그 입장에서는 뭐랑 똑같은 거야? 로그 2의 5제곱이니까 32. 1보다 크니까 x는 뭐보다 작다? 32가 될 것이고, 여기 전제가 1보다 크니까 최종적으로는 1보다 크면서 32구. 이때 A집합의 원소가 아니라 우선 이건 A집합이다. A집합 딱 찾았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얘 입장에서 우선 0보다 커야 돼요. 얘 입장에서 우선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로그 입장에서의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 여기는 1이겠죠? 1이 이거 되니까. 그럼 이거 똑같네. x가 1보다 크고, 자, 이 둘의 공통 범위는 x는 지금 현재 1보다 크다를 전제로 해서 로그 6의 로그 x는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0은 로그 6의 1이랑 똑같겠죠? 그럼 선생님 얘하고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면 부등호 비교해보면 1보다 크니까 로그 x는 1보다 크다. 자, 여기 밑이 10이니까 얘는 로그 10이 될 것이고, 자, 여기 있는 거 1보다 큰 거니까 진수들끼리 비교할 때 x는 10보다 크다. 선생님 얘하고의 공통 범위는 b는 그러면 뭐냐? 그냥 10보다 크답니다. 그럼 선생님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은
10보다 크면서 이거보다 작은 거가 있으니까 요거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선생님 이 범위 안에 있지 않은 거 딱 누굽니까? 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네. 10이라고 하는 놈은 저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바로 여기부터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로그의 진수부터 정리를 해서 1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쪽을 로그 형태, 밑이 똑같은 형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 풀듯이 진수들끼리 부등호 방향 유지하면서 마지막 또 한 번 갔더니 이렇게 되면 얘하고의 공통범위로 딱 구하시면 A집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로그 부등식 또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한 바닥 남았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72쪽에서의 질문. 몇 번 해볼까? 그래서 492번 같은 경우 다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가 있으면 얘는 제일 짜증나겠죠? 총 몇 번을 해야 되냐면 3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2번밖에 안 했잖아. 요 상황은 요거랑 요거밖에 안 했는데 또 여기에 로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총 3개의 공통범위를 먼저 구해놓은 다음에 로그 부등식 푸는데 보통 시험제는 3개까지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2개 정도가 맥시멈이니까 2개인 상황의 문제를 좀 더 잘 봐두시고 자, 저는 몇 번을 할까요? 400 근데 이거 해볼까요? 492번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갈까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49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집중해서 그냥 한 번만 딱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 번만 딱 집중해서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여기부터 가자. 로그 4에 로그 3의 x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요놈이 뭐보다는 커야 된다? 로그 3의 x가 0보다는 커야 된다. 마지막 x는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걸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문제 안 푸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얼마지? 로그 4의 1입니다. 맞죠? 요놈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비교를 딱 해보면 로그 3의 x는 1보다 크다인데 요놈은 로그 3의 3이니까 자, 첫 번째 거는 x가 3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 다음 요거는 로그 3의 1이니까 요놈은 x가 1보다 크기만 하면 돼. 여기는 0이니까 요놈의 뭘 구하자는 거야? 공통인 걸 구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해봤더니 x가 뭐보다 크다인 거야? 3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부등식 풀게요. 이제 이거 하나 구했고요. 이제는 부등식을 풀겠습니다. 로그 부등식 풀게요. 자, 먼저 로그 2분의 1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샬라샬라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얘는 로그 2분의 1에 1이겠죠. 0이라고 하는 놈은 진수가 1이면 다 되는 거니까. 근데 밑이 1보다 뭐예요? 작아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얘네들끼리 비동할 때 부동방향 뭐 한다는 얘기니까 바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누구였지? 로그 3의 x가 부동방향 바뀌면서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은 누구랑 똑같아? 로그 4의 4거든? 그러면 요놈은 밑이 1보다 크니까 로그 3의 x는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 또 요놈은 로그 3의 4제곱이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x는 3의 4제곱 얼마? 81보다 작다. 근데 이게 뭐보다 크다 그랬어? 3보다 크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얘가 쫙 나온 겁니다. 이때 기억나실까요? 이 사이에 있는 정소리가 일일이 세지 않죠? 자, 이렇게 한다 그랬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하는 정수가 있으면 여기서 정수 개수는 둘이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시고 둘 중에 한 군데만 등호가 있으면 그냥 빼면 된다 그랬고 둘을 다 비어 있으면 정수 개수는 둘이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 개수는 81 빼기 하나를 더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 77개가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이런 것까지도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셨다가 저렇게 정수 개수가 딱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72쪽에서 몇 번을 할까요? 괜찮아요? 98번이요. 98번이랑 또 94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다시 천천히 해보세요. 하인 거니까 치환해가지고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해봐야 됩니다, 이건. 자, 할 거라고 믿고 저는 98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해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요소들의 문제들은 좀 한번, 그리고 안 되면 저한테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98번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 위에 있는 거 풀 때는 미세 미지수가 있었고 지수의 로그가 있어서 뭘 취했습니까? 양변에 로그 취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에는 미세 미지수가 없어. 또 거기에다가 지수의 로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으로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이 취할 문제가 아닌 지수 부등식 문제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밑도 다르대. 제일 중요한 건 밑이 달라. 원래는 사실 이건 지수 부등식이지. 여기에 x가 있으니까. 근데 지수 부등식에 밑이 서로 달라요. 뭐 어떻게 하지? 이게 핵심입니다. 요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면 로그 5는 얼마랑 똑같은 거야? 로그 5가 얼마지라고 하는 거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예요? 얼마야? 승재야, 얼마야? 0.7. 왜 0.7인 거지? 1,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우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네. 로그 5는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야. 로그 5는, 잘 봐봐. 2분의 10으로 고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외워둬야 돼. 이거 뺄셈이니까, 여기 나눗셈이니까, 로그끼리는 뭐야? 뺄셈이잖아. 그래서, 로그 5는 매번 이렇게 하지 말고, 로그 10은 1이니까, 1 빼기 항상 누구랑 똑같다고 해야 돼? 그래서 로그 2 값이 주어질 땐 로그 5는 무조건 구할 수가 있는 거야. 1 빼기 로그 2니까. 외웁시다. 로그 5는 얼마라고요? 1 빼기 얼마? 이런 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로그 5라고 하는 값이 1 빼기 로그 2고 로그 2가 0.7이라는 게 있다면 나 그냥 상형 로그 취할게 양변에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야. 이게 있으니까 로그 5라고 하는 값이 이런 걸 알고 있고 0.2가 나와 있으니까 로그 5도 얼마인지가 나와 있으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순간 양변에 로그 취한다는 거죠. 어떤 로그? 상형 로그를. 그럼 이걸 앞에 튕겨나가면서 2x 플러스 1 될 것이고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4-x 곱하기 로그 5라고 이렇게 딱 쓸 거라고. 내가 양변 상형 로그 취한 이유가 뭐야? 로그 2는 여기 있는데 로그 5가 없었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로그 5는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알게 됐단 말이지. 뭐랑 똑같다라는 거. 로그 5 값을 구하려면 1 빼기 로그 2랑 똑같다는 거. 알겠죠? 이거 지수 로그 계산 파트에 진짜 많은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 이제 바로 가자고요. 야, 2x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0.3. 자, 4-x 곱하기 얼마? 0.7. 양변에 10을 곱할게요. 양변에 10을 곱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분배하니까 6x 플러스 3은 28-7x가 되고요. 넘어가면 13x가 될 것이고 25니까 x는 얼마보다 크다? 13분의 25보다 크다. 이건 대략 1. 얼마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범위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정수를 물어봤으니까 정수는 얼마다? 최소 정수는 2라고 딱 쓰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오히려 그 위에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 때는 어떤 거? 미세 미지수가 있는데 지수의 로그가 있는 형태. 그거는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함수 방정식에서도 그렇고 지금처럼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뭘 취해라?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과 동일한 로그를 취해라. 알겠지? 알겠죠? 설명하고 갈까요? 아니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꼭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로그 부등식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꼭 해보세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실력이 늘 수가 없는데 해봐야 는다잉. 자, 그 다음 73페이지에서는 501번을 우선 먼저 설명해 볼게요. 501번 말고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전부 다 안 풀었어요? 몰랐다 진짜. 알았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해볼 건데, 그러면은 503번부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번을 할까요? 다 모르니까 다 해야 되겠죠. 알았어, 해볼게요. 50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501번. 뭐 그럼 내가 푸는 거 아니야? 아, 근데 503번은 풀어야 되겠다. 이게 잘 나오는 거라서. 와, 근데 이거 많이 설명했는데도 못한다고? 야, 이건 내가 문제지. 내가 좀 더 저 설명을 잘했어야 되는데, 와. 문 열어드릴게요. 나도 지금 천불이 나네요. 천불이 나.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야. x제곱을 시작하는. 근데 모든 실수에, 이거 501번이지? 미안해. 500번은 근데 이거 별표 쳐야 된다, 이 문제. 이거는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게 나온다고. 이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501번 어떤 문제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좋은 문제야. 자, x제곱으로 시작하고 있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를 모든 실수에서 만족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야? 고1 과정 때 했던 것처럼 0은 x축이고, 개수 자리에 로그가 있는 것 뿐이지, 그냥 뭐 쓰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건 안 만났잖아. 안 만나는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지. 판별식 조건을 뭐라고 쓰면 될까? 이게 이제 B'입니다. 2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고, 자, 안 만났을 때, 이렇게 지금 안 만났을 때는 D 판별식 조건이 뭐야?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이제 T 치환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건 계산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문제인데, 계산은 반복됐으니까 뭐 T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T 값을 범위를 구하면 환원시켜서 A값 범위 찾으시면 되겠죠. 저는 501번 설명할게요. 근데 이런 문제가 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다 알겠지? 승엽씨, 할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으면 다시 설명할게. 2차 부등식, 이거 있잖아. 2차 부등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조건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최고참 계수 몰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X축 있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아래로 블록이면서 안 만나야 되는 거니까, 우선은 최고참 계수는, 나 저 새끼 저거 진짜, 맨날 저거, 누구야 저거 진짜. 자, 어쨌든, 그런 다음에 안 만나면, 이렇게 되면 뭐야? 접하니까 D는 0. 두 점에서 만나면 뭐야? 두 점이면 실근 두 개니까, 판별식은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위아래 블록 이게 아닙니다. 교점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교점이 없네? D는 0보다 작다. 아직도 0보다 작다고 써야 되는지, 같다고 써야 되는지, 크다고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교점의 개수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이나 위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만나는 교점의 개수 없으니까 D가 0보다 작다고.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밑에 걸 해볼게요, 저는.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쵸,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이미 이 문제는 뭐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냐. 치환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치환해서 좀 봐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까? 로그 x 더하기 이 둘이 곱한 것은 얘와 같다고는 뭐야? 방정식이 있대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했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우선은 치환을 하겠죠. 치환하는데 조심해. 그 해당하는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제한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제한된 범위에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래프상에서 두 점 만나야 되는 상황일 건데, 얘는 다행히도 왜 중이냐? 이게 치환을 하면 실수 전체라서 그냥 똑같이 풀면 되거든. 판별식만 쓰면 된다는 거지. 자, 로그 x를 나는 t라고 치환할 건데, 이 x의 범위가 이 문제에 없어요. 그러니까 t는 그래프 그리시면 알잖아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t는 x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라고. 그럼 이제 바로 갑니다. t 플러스 로그 2, t 플러스 로그 8.
다음 넘어옵니다. 로그 K의 뭐야? 제곱은 0. 그럼 여기서 다시 씁니다. T제곱. 자, 둘이 더하면 로그 16 곱하기 T. 로그 2 곱하기, 이건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놔둘게요. 로그 8. 빼기, 여기는 넘어간 거죠. 플러스 로그 K의 제곱은 0. 근데 이렇게 쓰지 맙시다. 바보. 이렇게 쓰니까 나중에 식이 좀 길어질 거야. 여기서 좀 더 정리할게요. 이거 얼마지? 이렇게 좀 쓸게요. 괜찮죠? 이렇게 쓰는 거. 자, 다시 쓰겠습니다. T의 제곱.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로그 2에 맞나요? 3이지. 4지. 곱하기 T. 자, 둘이 곱하면 3 곱하기 로그 2에 이는 같은 게 두 번 곱했으니까 제곱 플러스 로그 K의 제곱이 0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 문제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왔는데 범위가 실수 전체니까 지금처럼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건 이 방정식에서도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겠죠? 뭐만 쓰면 될까? 판별식만 쓰면 되는데 짝수 판별식 가겠습니다. T 앞에 있는 개수 그러면 2로그입니다. 2로그 2야. 2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A씨입니다. 마이너스 A씨면 3 곱하기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은 뭐와 같다? 0보다 커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선생님 요거 제곱하면 4고요. 로그 2의 제곱은 똑같은데 얘까지 계산 딱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그 2의 제곱 빼기 로그 K의 뭡니까? 제곱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2 플러스 로그 2K, 로그 K. 그다음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2K인데, 로그 K인데, 자, 이게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얘네들이 둘 다 뭐야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얘 입장에서 잠깐 치환할게. 이렇게 하면 불편해 보인다. 이렇게 그냥 가볼게요. 선생님, 저는 요 놈을 잠시 잠깐 A라고, 스몰 A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럼 요거는, A가 여기 없으니까 써도 괜찮겠지? 그지? 양변을 마이너스 곱하니까, 요 놈도 잠시 잠깐 제가 B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B제곱, 0보다 작다 나오고, A 입장에서 써본다면, A 값은 는영했을 때, A 값은 B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B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B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걸 그냥 X라고 놓을 거겠네, X라고. 그럼 여기다 X라고 딱 이렇게 쓰면 더 오히려 훨씬 편하게 표현하게 버릴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딱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환원시키면 되겠죠, 이제. 자, 마이너스 B니까 요거에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로그 2. 자, 로그 K입니다. 여기는 얼마? 그대로 로그 2. 자, 이거는 올라갈게요. 자,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들끼리 비교할 때 그대로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보다 K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2보다는 작다라고 딱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2분의 1이고요. 베타는 2라고 쓰시면 둘이 곱했을 때 정답은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계산이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셀이 이런 게 많더라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좀 계산이 조금은 더 간결하거든요. 조금은 더 간결한데 이렇게 나오면 계산 때문에 좀 버벅거려서 그냥 가버리면 아까 제가 가다가 멈칫했던 건 이렇게 가게 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 로그 8을요 3 곱하기 로그 2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심플한 상태로 이렇게 딱 여기서 좀 심플해질 것 같아요. 여기 딱 나왔고 저는 로그 K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 거지. 로그 내가 치환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로그 2의 제곱은 0보다 작다가 딱 나오면서 여기서 해를 구하면 지금 두 개가 나올 거거든. 자, 마이너스 붙을 때 하고 마이너스 안 붙은 거의 사이 범위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이 부분도 좀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거 계산 잘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치환을 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천천히 봐보라고. 알겠죠? 501번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자, 503번을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는 좀 나가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래프는 오늘 링크를 바로 보내라고 할게요. 삼각함수 그래프 링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간에 만약에 안 보면은 다음 주에 오셨을 때 남아서 그거 다 보고 가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보시겠죠, 하연씨? 시골 가나요, 하연씨? 언제 가요?
자, 50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다시 봐야 되겠어. 이거 메모 다 했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계산이 좀 지저분하게 낸 문제여가지고 좀 거시기 한데 오히려 좋은 문제는 503번 별표 쳐라. 이런 거 이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대신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선생님 저거 이거 알겠어요. 자신 있게 딱 했으면 좋겠다고. 자, 잡아봐. 어떤 문제냐? 얼마씩 몇 프로씩 증가 감소 있잖아요. 몇 프로씩 증가 감소.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몇 프로씩 증가 감소. 이거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다고 보시면 돼. 근데 몇 프로 퍼센트가 나와 있는 거. 퍼센트가 나와 있는 이 증가 감소는 꼭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 증가에 갔다면 식을 쓸 때 구조는 어떻게 쓰라고요? 기존에 있던 값에다가 1 플러스 퍼센트 떼버리면 100분의 1을 곱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감소를 했다. 그러면 똑같이 곱하는데 1 마이너스 100분의 R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어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5%씩 증가한다고 할 때 처음에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A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매년 5%씩 증가하니까 1년 지나면 1 플러스 100분의 5만큼이 증가했을 거고, 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1년 지나면 매년 5%씩 증가해 갈 거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100분의 5를 이렇게 곱해 갈 거다. 계속 이런 식으로 써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몇 퍼센트 증가. 만약 감소였다면 5%씩 감소한다면 여기에 뭐만 쓰면 된다고? 빼기만 하면 된다고. 빼기만. 알겠어요? 좀만 집중. 그러면서 현재 미세농도의 2배 이상이라 했으니까 현재 미세농도가 A니까 2배라면 요거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게 최소 몇 년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모르니까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 뭐라고 쓰면 돼? N번이 거듭제곱 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0.5는 1.05인 거 맞죠? 1.05. 1.05에 몇 제곱? N제곱이 2A보다 커 나왔다. 그럼 현재 미세농도가 얼마인지 몰라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몇 배라고 했으니까 곱하면서 서로 약분될 거니까.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된다고. 1.05에 N제곱을 했을 때 2보다 커지는 게 과연 몇 번이지? 이게 이렇게 작은 숫자니까 계산하기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계산이 어려운 문제일 때 뭐 하라고요? 양변에 로그 취하, 상용 로그 취하라고. 로그 딱 취하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원래 N제곱에는 튕겨나간 겁니다. 자, 여기 로그 취합니다. 로그 2. 값이 나와 있잖아. 이거 얼마로 나와 있어? 0.02. 얘 얼마로 나와 있어? 0.4. 양변에 100을 곱하니까 2 곱하기 N은 얼마? 30. N은 얼마 이상이면 되겠습니까? 최소 15년 이후부터는 2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이해됐을까요? 지연아 이해될까? 꼭 좀 이걸 먼저 잘 정립해. 유리를 통과하는데,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데 19%가 감소했다. 1 빼기 100분의 19. 0.81로 이렇게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지?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넘어갈게요. 505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퍼센트 문제인데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두 벤처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매년 10%, B회사는 20%씩 증가한다라고 할 때, 자, B회사의 자본이 처음으로 A회사 자본의 10배 이상이 되는 건 시작한 지 몇 년이냐 딱 물어봤다면 둘 다 동일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A회사 입장에서의 자금도 A1이고 B회사의 자금도 A1인데 얘네들은 매년 10%씩 증가해 가는 거고 얘는 20%씩 증가해 가는데 B회사가 얘의 몇 배가 되는 거 시간이 쭉 흘러가면 A회사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은 1.1일 거잖아. 이게 N년이라고 딱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1.2의 N제곱 이렇게 쓸 건데 이 금액의 몇 배? 10배가 되는 10배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딱 등식을 쓰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B회사의 자본은 A 곱하기 1.2의 N제곱 B A 곱하기 1.1의 N제곱에 곱하기 10배 한 것보다 이상이 되는 것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구하면 되잖아. 얘는 얼마인지 몰라도 되는 게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양변에 이제 뭘 취하자는 걸까? 로그 취하는 거죠. 로그 취하면 N 곱하기 로그 1.2. 자, 여기는 곱셈은 덧셈으로 불리겠죠. 로그 입장에서는 N 곱하기 로그 1.1 더하기 로그 10은
1이니까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2는 0.079인가요? 이거요. 얘는요 0.041 곱하기 n이고요. 얘는 10인데 1인데 1000을 곱해야 되겠죠. 1000을 곱하면 79n이 될 것이고 1000을 곱하면 41n이 될 것이고 여기는 1000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면 얼마냐면 38n이 100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딱 떨어지진 않지만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래서 연수니까 그거보다 바로 큰 최소값을 구하시면 자연수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얼마가 될까요? 1000을 38로 나누면 얼마? 2점은 아니고 20점 얼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면? 20 몇 점인 것? 20 얼마야? 26이냐? 26점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몇 년 후? 27년 후라고 쓰면 되겠네요. 연수는 이렇게 뒤에 소수점은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27년 후라고 시작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퍼센트 증가 감소 문제가 나오면 제발 쫄지 말고요. 여기 로그뿐만 아니라 지수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처음에 금액이 없어? 그럼 놓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본이 처음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서 계속 20%씩 증가해 간 금액, 감소해 간 금액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식으로 딱 정리하는 거를 방법을 깨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메모해 주시고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 맨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일반각부터 82, 83으로 가겠습니다. 82, 83. 자, 82, 83에서의 질문. 몇 번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여긴 전부 다 괜찮나요? 다들 괜찮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84, 85. 몇 번? 580이랑 585. 585도 질문인가요? 585는 좀 풀어봐. 자, 580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580. 자, 580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580. 몇 페이지지, 그게? 810. 이거네. 맞아. 이거 문제가 약간은 애매합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을 하고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문제의 상황은 이런 의도로 낸 것 같아요. 잘 봐봐. 문제를 잘 읽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2세타라고 하는 동경과 6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문제 잘 보세요. 일직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일직선 위에 있을 때라는 이 말입니다. 일직선 위에 있을 때라는 말은 두 동경이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직선에 놓여 있어야 되니까 두 동경이 일치한 상황일 때, 일치하는 것도 두 동경이 일직선에 놓여 있는 거 맞죠? 또 하나는 두 동경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된 상황도 두 동경은 일직선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 상황을 다 구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일직선이 될 때라고 했다면 이것만 구했을 거고, 일치할 때 했으면 이것만 구했을 건데, 문제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직선 위에 있는 상황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일치하면서 있을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놓여 있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내신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일치 조건은 두 동경을 뺀 것이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2n파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360도 곱하기 n만 쓰면 되는데 360도가 호도법으로 고치면 2파이니까 2n파이 이렇게 쓰시고, 이때 n은 무슨 수? 정수. 그러면 선생님 4세타는 2n파이가 되니까 세타는 얼마냐? 2분의 n파이가 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각이 있겠지만 범위를 이렇게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0파이 안 될 것이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가능하겠네. 세타는 2분의 1파이는 여기 범위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n에다가 2를 집어넣는 순간 벗어났고요. 그 이상의 숫자나 그거보다 훨씬 작은 숫자들은 이 범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여기서 2분의 1파이 하나 구한 거고요. 두 번째,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에 놓여 있을 때는 역시 두 동경을 뺀 것은 2n파이 더하기 180도는 파이죠.
n은 무슨 수? 정수. 이제 여러분들은 180도가 파이고 360도가 2파이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심지어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값들도 정확하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4세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세타는 2분의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인데, n이 정수라고 하면은 세타는 4분의 파이로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맞아요. n이 1이라고 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이것도 가능하겠네. 4분의 3파이도. 하지만 n이 2가 되는 순간 여기를 초과한 각도가 되니까 여기서는 2개밖에 없네. 그래서 총 3개의 각을 합하시면 정답이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잘 읽었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일직선의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일직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얘거든요. 이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일직선 위에 있는 상황은 같은 방향으로 두 동경이 가면서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약간은 이런 문제는 오답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오답률이 높은 게 아니라 문제말을 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84쪽에서는 더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85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형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자, 588번과 589번 두 문제를 제가 한번 또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안 해도 될까요? 592번까지 도형이 나오면 학생들이 좀 잘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 제가 한번 그 관련된 도형 문제들은 한번 풀어볼게요. 생각보다 쉽거든요. 혹시 또 다른 거 질문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제들은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이 단원에서 낼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만들어진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호도폭과 관련해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걸 뭐 어렵게 시험 문제 내신 시험에 내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긴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각이 3분의 파이 60도인 부채꼴이 있고요. 자, 지금처럼 다음 색칠된 도형의 넓이가 어디입니까? 그쵸? 삼각형 BOC의 넓이가, 죄송합니다. 삼각형 BOC의 넓이가 18루트 3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호 이렇게 쭉쭉쭉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 물어보고 있나요? 이 둘러싸인 넓이.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어려웠네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반지름의 길이가 안 나와 있어서 어려운 거라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저는 이 각이 메인이자 문제 푸는 실마리입니다. 이게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직각삼각형인데 60도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특수직각삼각형이 될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여기 있는 거를 A라고 둬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A 루트 3 되면서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A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생님 이 큰 부채꼴의 반지름도 조그만 놈의 반지름도 A로 다 표현이 돼버린 거네. A로 표현이 다 돼버린 거야. 그럼 A 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A 값은 이 삼각형 넓이가 18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지금 18루트 3이거든요. 자, 루트 3은 약분 시켜버리고 A제곱은 양변에 2를 곱하니까 36. A 값은 얼마지? 6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A 값은 6. 그럼 여기는 얼마죠? 1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선생님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 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전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R제곱입니다. R제곱이니까 12제곱 파이라고, 12제곱 3분의 파이라고 써버리면 되겠고요. 빼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의 반지름 얼마야? 6제곱 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6제곱 세타니까 3분의 파이 쓰면 되겠죠. 요거 계산만 잘 해두세요. 계산까지는 안 할게요. 이건 뭐 그냥 식만 쓰고 이렇게 끝내면 되니까. 괜찮을까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봐볼래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6인 지름을 가지고 있는 반원이 있고요. 반원호 위에 BC 이 길이 이게 핵심인 거네. 자, 요 길이를 통해서 우리는 반대쪽의 각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길이가 호의 길이가 얼마야?
6파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는데 색칠된 도형의 넓이는 직접 한 번에 못 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요? 라고 하면은 자, 이 반원의 중심이 있을 거라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뭘 뺀다는 생각일까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뺀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생각이 딱 됐다면 이 각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봤더니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선생님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요. 자, 여기 각은 현재 모르니까 여기를 세타라. 왜 여기를 두는 거죠?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R 세타가 바로 호의 길이니까 8 곱하기 세타가 이겁니다. 그럼 세타는 얼마죠? 4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4분의 3파이니까 이쪽 각이 몇 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쪽 각은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몇 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4분의 파이 몇 도야? 45도죠? 45도니까 45도의 직각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겁니다. 자, 현재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8이었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괜찮나요? 45도.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는데요? 참고로 선생님, 여기 길이는 4루트 2가 되겠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먼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파이, 제곱 세타가 되겠죠? 여기 4분의 파이. 자, 이게 지금 현재 부채꼴이고요. 자, 이 부채꼴에서 누구 뺀다고요?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빼겠다고요. 이미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4루트 2에다가 똑같은 거 여기 한번 더 곱해야 되는 거니까 제곱하고 삼각형이니까 얼마 곱해줘? 2분의 1.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포인트는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한 번에 못 구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한 번에 절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반원의 중심에다가 C를 연결하면 저 왼쪽 조그만 부채꼴에서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뺄 건데 아직 각도를 몰랐단 말이야. 근데 호의 길이가 6파이라고 나와 있던 걸 통해서 반대쪽의 각이 4분의 3파이니까 이쪽은 전체 각이 파이잖아. 파이에서 4분의 3파이 빼니까 이쪽은 4분의 파이 돼.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592번 문제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592번이 왜 어렵다고 느낄 수 있냐면 변의 길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변의 길이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몇 배다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처음 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한번 설명해 볼 테니 잘 보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러분들 문자를 놓고 가는 거야. 이 추운데 말이야. 자, 보십시다. 원뿔에서 옆면의 넓이가 밑면의 넓이의 루트 2배래요. 자, 우선 이 원뿔의 반지름도 모르고요. 높이도 몰라요. 그래서 어찌됐건 펼치면 이러한 부채꼴의 옆면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면은 이런 원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몇 배라는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저기는 이걸 반지름을 아래로 놓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요. 선생님,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지금처럼 원뿔을 이렇게 펼쳤으면 원의 둘레는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지? 그럼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2파이 R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각을 물어보고 있냐면 A, B, O 각을 물어봤다라는 거는 이 각을 물어봤다라는 거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미 반지름 R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 길이를 잠깐 뭐라고 쓸 거냐면 뭐 별표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유일한 힌트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있는데 얘가 얘의 넓이의 몇 배라고요? 루트 2배니까 우선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부채꼴에서 중심각이 없어도 이제 넓이 구할 수 있다 그랬죠. 호도법 때문에 반지름에다가 호의 길이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해주시면 된다고. 2분의 R을 기억나시죠? 여기서 반지름 몰랐으니까 얘가 되고 실제로 이 별표가 여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2분의 RL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 따라서 R이 지금 현재 별표고요.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고요. 자,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여기다 몇 배? 루트 2배를 딱 해주시면 우선 별표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약분약분 시켰고요. 파이 지웠고요. R 한 번 더 나누니까 1 나왔고요. 그럼 별표는 뭐랑 똑같냐? 루트 2R이 되는.
아, 선생님, 여기가 얼마라고요? 루트 2R이라고. 여기가 얼마라고요? 루트 2R이라고. 참고로 이 밑면의 반지름은 우리 뭐라고 두고 있는 거 지금? 밑면의 반지름 뭐라고 두고 있는 겁니까? R로 두고 있는 거잖아. R로 두고 있는 거잖아. 여기 R이거든. 지금 여기 직각인데요. 2일 때 몇입니까? 루트 2죠. 2일 때 루트 2 관계, 이게 삼각형인데 한 변과 빗변이 2일 때 루트 2 관계는 저기 몇 도란 이야기? 45도. 4분의 파이다 라고 쓰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아무것도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풀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2분의 RL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여기가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못 풀어놓으면 중간고사 때 여기서 꼭 하나 이상이 나올 건데 미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페이지 86페이지 몇 번 해볼까요? 우선은 595번 문제는 해보고 가겠습니다. 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요. 599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99번도. 자, 그러면서 598번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필요하면 해볼게요. 자, 먼저 595번부터 한번 봐보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삼각함수의 정의식을 외우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 삼각함수의 정의식. 승효 봐.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지? 삼각함수의 정의. 이러면 문제 풀 때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승기야, 삼각함수의 정의. 생각이 하나 났나? 하이마, 삼각함수의 정의. 말로 푸는 게 아니라 했죠. 삼각함수의 정의는 말로 푸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사인 세타는 좋았어. R분의 Y, 오케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 세타는 이게 나와야 돼요, 승희와. 그래야 599번 문제가 진짜 쉬운 문제가 돼요. 막 되게 현란하게 되어 있고 어렵게 보이는 문제 맞는데 이 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풀 수가 있거든. 다양한 루트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루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삼각함수 정의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외워두라고요. 다시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 세타는 X분의. 그럼 이게 구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원점에서 그 점까지 이르는 거리, 그 R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점에 X좌표, Y좌표가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먼저 이거부터, 지금 호도법 관련된 문제 요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옆으로 가볼게. 자,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거꾸로 나왔네. 대부분의 문제는 둘레의 길이가 12로 일정한데,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반대로 낸 겁니다. 괜찮은 문제, 이거 별표 써놓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데 넓이의 최대값 묻는 문제가 계속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반대로 내버리면 그거에 계속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은 갑자기 이 문제를 봤을 때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반대입니다. 반대를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푸는 거야.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리세요. 자,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를 R이라고 두십니다. 여기를 R이라고 둘게요. 자, 그런 다음에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넓이가 9라고 했기 때문에 요놈은 여기다 이제 별표로 딱 써보겠습니다.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를 별표로 하지 말고 L이랑 아예 둬버릴게요. 중심각은 안 씁니다. 중심각은 안 쓸 거예요. 중심각 써도 되는데 안 쓰려고. 뭐 어떻게 할 거냐? 2분의 1 곱하기 RL은 뭐라고 같은 거야? 9. 그럼 내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식은 RL은 18밖에 없어. 근데 두 번째, 이 문제는 둘레를 물어보고 있거든. 둘레는 뭐라고 쓰겠냐? 둘레는 R이 몇 개? 2개. L 하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이거에 뭘 묻고 있는 거야? 최소값 묻고 있다고. 아, 좋은 문제야. 이렇게 써놨는데 잘 보셔요. 둘이 더하고 있는 것에 최소값을 묻고 있는데 둘이 곱한 것에 값이 딱 나와 있어. 뭘로 생각해야 돼? 그거. 로그 지수에서 계속 했던 거, 그거, 영재야 뭐지? 산술기가 생각나, 산술기가 생각나. 그래서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세요. 거꾸로 내는 문제, 산술기가. 어떻게? 2R 더하기 L은 항상 누구보다 커놨다? 2 곱하기 루트 RL과도 같습니다. 근데 RL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8로 나와 있으니까
루트 36이거든. 그럼 바깥으로 나오면 6 나오니까 12가 돼서 선생님 최소값은 얼마다? 둘레의 길이는 12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각보다는 호의 길이를 놓고 푸는 것이 훨씬 더 왜 호의 길이를 놓을까요? 결국은 둘레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식 쓰는데 굳이 여기를 세타로 둬버리면 문자가 더 많아질 거라 저는 그렇게 두지 않고 그냥 RL로 이렇게 둬버렸습니다. 아셨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이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 맞아. 이거 물어보는데 잘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오늘, 어제밤도 제가 막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해서, 그래도 모르겠죠. 알았으면 좋겠네. 자, 뭐냐? 이거야, 이거. 선생님, 앞으로 이제 삼각함수 딱 나오면, 하나의 삼각함수 값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딱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그리라고 했어. 뭘 그리라 했어? 좋아. 뭐?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그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어떤 삼각함수 값이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밑에다가 직각삼각형 그려. 그러면 나머지 삼각함수 값들을 알아낼 수 있어. 무조건이야. 답안지 풀이는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 막 식을 변형시켜서 막 풀라고 하는데 저는 그 풀이는 하지 말고요. 무조건 삼각함수 값이 나오면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려. 이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 그려놓고 난 다음에 잘 봐봐. 이 마이너스는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4분면에 따른 삼각함수 부호랑 연관되어 있어. 지금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뭐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은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고. 그러면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뭐 상수 이렇게 써서 비례상수 문자를 곱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또 뭐분의 하면 다 약분약분 될 거니까. 탄젠트가 3분의 1이니까 밑변은 3, 높이는 1을 두고 그럼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빗변 얼마? 루트 10. 자, 이래놓고는 바로 갑니다. 사인 세타는 뭐랑 똑같다? 빗변분의 높이인데 루트 10분의 1을 쓰시고 끝내면 안 돼. 세타가 2, 4분면일 때 사인분 뭐죠? 플러스니까 여기는 그대로 플러스 쓰면 되겠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으로 가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3인데 세타가 2, 3면에서 코사인분 뭐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딱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뭐라고 쓰면 돼? 너무 쉬운 문제가 된 거지. 루트 10분의 1 빼기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인데 둘이 만나면 플러스가 되면서 루트 10분의 4 되고 유리화까지 하니까 5분의 2 루트 10이다 라고 딱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 값이 딱 나오면 쫄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밑에 그린 다음에 이게 코사인이네? 그럼 여기 변의 길을 쓰면 되겠고 사인이네? 그럼 여기 딱 이렇게 쓰셔놓고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나머지 한 변 찾아낸 다음에 나머지 삼각함수 값들은 그대로 가되 마지막 주의할 점 앞에 부호는 이 세타 4분면에 따른 삼각함수 얼사탄코 이용해가지고 부호는 결정해라.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가볼게요. 자, 599번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계산의 과정이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방이 두 개가 있네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12. 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4라고 하는 원방이 중심좌표가 0이고 반지름은 루트 24, 2루트 6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반지름을 가진 이 원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려진 원에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을 쫙 그었더니 1, 3면 쪽에 두 개, 2, 3면 쪽에 두 개가 딱 만나는데 2, 3면 쪽에서 만나는 두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점까지 딱 연결해 놓고는 요 각을 동경을 알파 각이라고 했고 그 다음 요 점에서 만나는 요 점을 딱 연결해 놓고는 여기는 요 각을 베타 각이라고 딱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런 것들 딱 뭐 A는 몇 콤마 몇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어본 거 뭐야? 사인 알파 값, 코사인 베타 값을 딱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서 딱 드는 순간은 이런 게 딱 들어있는 뭐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초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경이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R이고 이 점의 좌표가 X, Y면 우리 1도 고민하지 말고 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그게 정의라며요. R분의 Y요.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요.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 이게 제일 빨라. 지금 현재 수원 과정에서는. 다른 풀이들도 있어요. 그런 풀이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정의에 입각해서 보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거리는 알거든. 반지름이니까 요 거리는 반지름 알아. 얘가 얼마나 했냐면 루트 10이고요. 얘는 2루트 6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뭐가 필요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려면 뭐가 필요해? 요 P점의 좌표가 필요해. Q점의 좌표가 필요하다고. 이해됐어요? 그 좌표 어떻게 찾을 건데요? 이 원방의 Y좌표가 3이니까 간단히요. 여기다 3집어넣을 때 X값이라고. 3의 제곱이니까 9잖아. 넘어가면 1만 남았을 건데 X는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는 2, 3이니까 마이너스 1,3이라고 딱 써버리시면 되겠고요. 이쪽은요. 이쪽도 역시 3이야. 여기다 3 집어넣었어. 9잖아. 넘어가면 얼마야? 15야. 뿔마 루트가 되는데 이쪽은 루트 15일 거고 이쪽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15, Y좌표는 변동상 없겠지. Y좌표는 Y는 3의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는데 사인 알파라는데요. 선생님 사인 알파는 이제 요거잖아. 요거 얼분의 루트 10분의 얼마? Y니까 3 써버리면 바로 끝난 거고요. 코사인 베타죠. 코사인 베타요. 얼분의 얼은 여기서 이제 이거죠. 이거 이 코사인 베타가 이 각이니까 2루트 6분의 자 X좌표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루트 15. 자 이렇게 딱 써버리면 끝난 상황이라고. 이 둘이를 뭐 하라고 하는 거야? 곱하라고 하는 거야. 루트 10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루트 6분의 루트 15야. 자 우선은 선생님 저 루트 5로 나눠볼게요. 그럼 루트 2만 남. 루트 3 남. 루트 3으로 나눠볼게요. 루트 2입니다. 선생님 루트 2와 루트 2 곱하면 2. 여기다 2까지 곱하니까 이 앞에 부호는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4. 여기서 남는 건 요거밖에 없네. 이렇게 딱 쓰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바로 해당하는 결과값이다 라고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하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지금처럼 물어보면 뭐 삼각함수 정의 뭐지? 뭐 말로 풀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삼각함수의 정의는 말로 푸는 게 아니라 식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식으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 점은 안 돼. 아주 중요한 거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른쪽 페이지로 와가지고 여기도 좀 취약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우선은 604번 문제도 한번 설명해 보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602번이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603번도 잘 하셨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602번, 60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602번, 604번. 자, 고1 때 배웠던 음수제곱근의 성질이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마지막은 얼사탄코입니다. 얼사탄코. 자, 마지막은 얼사탄코야. 자, 저놈을 통해 가지고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판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푸는 건 그냥 쉽죠. 자, 음수제곱근의 성질 잠깐 봅니다. 잠깐 볼까요? 자, 음수제곱근의 성질이 뭐였지? 두 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둘이 곱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뭐야? 둘 다 마이너스. 자, 승재야. 루트 A분의 루트 B를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됐대. 자, 이때는 조건이 뭐야? A는 뭐? 마이너스 B는 뭐? 그럼 지금 보시면 루트 코사인 루트 탄젠트인데 모았더니 코사인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건 코사인 세타는 뭐였단 이야기일까? 음수. 탄젠트 세타는 뭐였단 이야기일까? 양수. 그러면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가 양수인 거 몇 사면이야? 3사면이잖아. 얼사탄. 그쵸? 얼사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냥 세타가 몇 사면이라고? 3사면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사인 세타는 3사면에서 얼마야? 마이너스. 코사인도 얼마야?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거고요. 탄젠트는 뭐? 플러스. 코사인은 뭐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바람에 둘이 만나면 플러스가 되니까 0보다 크다. 그것도 맞는 거고요. 사인은 음수, 코사인도 음수인데 이번엔 곱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것은 틀린 거고요. 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는 당연히 음수죠. 너무 쉽지 않냐 이거지. 틀리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풀면 너무 쉬운 문제라고 얼싸탄고 같이 보면서, 자, 그 다음, 604번 문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거야.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상인지 모르겠어. 자, 봐봐. 사인 세타와 코사인 탄젠 세타가 둘 다 음수야.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야. 4사분면입니다. 4사분면. 4사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곱하면 그렇지 1번 나가리.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2번도 나가리. 자, 그 대신 절반인데요. 절반 해보자고요. 3, 4, 얼마 있는 겁니까? 270도 하고 몇 도 사이에 있는 거야? 306도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타가 절반 때렸으니까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135도 하고 몇 도입니까? 그럼 이거 몇 사분면에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 이거? 2사분면 맞습니까? 2사분면이잖아, 맞지? 자, 이게 2사분면이라고요, 2사분면. 2사분면에서 탄젠, 코사인 뭐 뭐죠? 음수 맞잖아? 그럼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다고 이렇게 정리 내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 할 필요 없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배 해가지고 넘겨보면 얘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3, 3면 쪽인 거 그럴 거예요. 이건 각변환 해볼게요. 자, 이 각변환이 이 뒤에 있으니까 쫄지 말고요. 이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세요. 1입니다. 탄젠트 분의 세타가 될 것이고 이거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한다 그랬거든. 그럼 몇 사? 4, 3면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딱 쓰시는데 요거 현재 얼마지? 마이너스니까 둘이 만나면 플러스가 돼서 0보다 크다는데 그래서 틀린 거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몇 사면이지 딱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대충 찍지 말고요. 써봐 그냥 4사면에 있는 이 각들을 딱 표시해가지고 써보면 금방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여기 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없을까요? 607번 607번은 복잡해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죠? 한 번만 해볼게요. 와우. 예. 그래. 몇 개 남았냐? 몇 장 남았냐? 이거 삼각함수 그래프선까지. 한 장밖에 없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딱 보자마자 4제곱 마이너스 4제곱은 꼭 삼각함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이거 이렇게 쪼개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어떻게? 먼저 합차로 쪼개지 않겠습니까? 맞지? 그 합차로 딱 쪼개면 요 첫 번째 거 좌변 거 씁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저 4제곱 마이너스 4제곱은 제곱 이해되시죠? 둘이 더하고 그러면 합차가 되면서 제곱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 얼마? 1입니다. 자, 1 곱하기 하는 거니까 이것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이 사인으로 정리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코사인 제곱 세타는 누구랑 똑같지? 1마 이거는 최대 최소나 방정식 구할 때 진짜 많이 나오잖아. 함수 통일시키려고 할 때 1마 뭡니까? 사인 제곱 세타 아니겠습니까? 그럼 뒤에 있는 사인 제곱 세타니까 최종적으로 쓰면 1마 2 사인 뭡니까? 제곱 세타. 맞죠? 그러니까 기억선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선지는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코사인으로 돼 있으니까 탄젠트를 뭘로 고쳐줘야 되겠니?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탄젠트가 여기 안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고치게 되면은 이게 이미 분모가 지금 빵빵하니까 여기서 먼저 통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왜 통분부터 하려고 하냐면 이거 통분하면 둘이 곱하면 얼마지? 1마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좀 전에 했잖아. 1마 코사인 제곱 세타는 누구랑 똑같아? 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갑니다. 통분부터 합니다. 통분부터 하면 1마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얘는 얘랑 곱할 거니까 이런 상황으로 할 거예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다음 더하기 얘는 얘랑 곱하겠죠. 얘는 얘랑 곱하면 탄젠트 세타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갈 건데 요놈들은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니까 요 둘이는 나가리. 맞죠? 얘는 뭐랑 똑같아요? 라고 하면은 얘는 1마 코사인 제곱 세타는 많이 보셨다면은 이렇게 딱 나올 거고요. 분자는 2 탄젠트 세타만 있다고. 이때 바꾸자고요. 이때 바꿉시다. 자,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번분수 계산하니까요.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분의 2 사인 세타인데 선생님 이거 약분약분 시킬 수 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뭐만 남는 거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얼마? 2만 남는 건데 여기 보니까 얼마가 남겨 있어요? 1이 남겨 있으니까 니은 선지는 뭐 했다고 보면 될까요? 틀렸구나 라고 정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찰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보면서 혹시 승엽씨 보이는 식이 하나 있을까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제 혹시 이 식을 보면서 얘는 누구랑 똑같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게 없냐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워낙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캐치해놔야 된다. 이거 얘 똑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1마 2 사인 코사인. 이거 제곱해야 되는 상황 많거든. 언제? 사인 아마 다음 장에 이런 게 엄청 많을 거야. 둘이가 어쩌고저쩌고 딱 나오면 여러분들 1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제곱해야 돼요. 제곱. 그럼 얘는 2 이렇게 사인 코사인 딱 나올 거고 오른쪽은 제곱될 건데 여기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 딱 나올 거거든. 그럼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썼느냐? 보이시나요? 얘 여기 보니까 또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잖아. 그럼 여기는 아마 코뿔 사인이 있을 거니까 얘랑 한번 약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분된 것까지 바로 쓸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여기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누구만 남았을 거냐면 요놈만 딱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지금 최종적으로 요놈이 딱 정리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여야 좀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안 그럼 너무 길어져요? 괜찮나요? 다시 1 뿔 2 사인 코사인은 뭐랑 똑같다?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 여기 혹시 마이너스라면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죠?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뭐 하는 거냐? 고쳐요.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분모 자체를 통분하면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여기 플러스 1이면 코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갑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딱 바로 갈 거예요. 그럼 번분수니까 약분되면서 나가리가 되고 결국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이게 두 번째 식인 거야. 이게 두 번째 식. 이 둘이를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더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부모가 이미 뭐 해? 똑같아.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근데 더했는데 여긴 플러스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만 여기 마이너스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다? 0이라서 0 맞네. 그래서 디귿 선지는 맞다. 이렇게. 알겠지? 봐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식을 관찰하셔야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문제 풀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안 풀고 맨날 남이 푼 거 보고만 있거나 이러면 정작 본인이 풀 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단 말이야. 풀 자신이. 연습해 주셔야 돼. 아셨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딱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608번 문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608번. 내가 지금 619번 설명을 좀 하고 싶긴 한데 619번 할까요? 608번 할까요? 19번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19번 많이 나와요. 나중에 8번은 다시 그쪽은 돌아가 설명할게. 이 방금 설명한 거랑도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자, 619번 문제 보세요. 이거 잘 나온다. 우리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에 있을 거야. 시험 범위가 보통 이제 삼각함수 사이 관계까지가 들어가면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거든. 삼각함수 그래프는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가능성이 높고요. 좀 시험 늦게 본 학교들은 기말고사 아주 초입 부분만 그 삼각함수 그래프 아주 초입 부분만 들어갈 거고 여기까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선생님, 어찌어찌 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딱 구하라고 하니까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사인 코사인인데 물어본 건 탄젠트잖아. 얘를 뭐 해야 되겠냐? 우선 1차적으로. 그렇지. 아마 여러분 그건 감각적으로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야? 번분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맞니? 그러면 이거 통분하지 않겠니? 통분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이니까 분자 얼마? 이해됩니까? 이걸 묻고 있었던 거야 지금.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한 거니? 지금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이 얼마인지 알면 된다고. 근데 있는 게 이거잖아. 근데 좀 전에 말하지 않았니? 더하기 돼 있고 곱하기 돼 있지만 이 더하기를 제곱하면 얼마라 그랬지? 1 플러스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라 했거든. 아 이거 제곱해야 되겠다. 이쪽은 그대로 놔두고 이쪽 같은 경우는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그대로 놔둘게. 그리고 마침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거든. 지금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잠깐 A라고 치환할게. 이게 필요한 거야. A 값이 필요하니까. 그럼 A 제곱 요거 2A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A 저 플러스 1이 넘어오니까 이런 방정식이 나왔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때 이제 조심할 거. 선생님 둘이 곱한 값이 무슨 값이에요? 음수니까 여기서 나온 근해 공식 중에 음수인 걸 정답으로 여기 넣어야 되겠다는 얘기겠지? 자 우선 짝수 근해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가 있는데 요거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왜?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이거 유리화를 하려고 루트 2를 쫙 곱했더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정답은 4가 나오는 구조인데 이거 좀 전에 했던 거 사인 뿔 코사인이 나왔어. 제곱하면 1 뿔 2 사인 코사인이라고. 알겠지? 원래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뒤에 있지만 더해서 1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아니. 나 그거 실수했어.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아니요. 우리 빛나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되겠지.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잠깐 숙제. 숙제는 지금 삼각함수 활용까지 지금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틀린 거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거. 지금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시험범위잖아. 지금 제가 설명했던 문제들 지금 많이 있잖아. 지금 로그나 특히 로그가 여러분들 계산이 지금 취약한데 그냥 설명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풀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지금 틀린 거를 로그 부분 특히 로그가 좀 더 복잡하니까 로그 부분에서 틀린 거를 고쳐 오시는 거를 숙제로 내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